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제가 유방센터뿐만 아니라 양성 유방 클리닉이든 고위험군 유방 클리닉이든 여러 유방 진료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가슴 통증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통증이 있는데 이게 유방암이랑 연관된 거 아니냐? 혹시나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무서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시면서 교수님 가슴이 아픈데 괜찮은지 한번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께서 유방 통증을 가지고 병원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통증이 생기면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병원을 방문을 하셨을 때 전혀 증상이 없는 반대쪽 가슴에서 뭔가 조직 검사를 해보자든지 나는 좀 아프고 불안한데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나는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실제 유방암이 진단이 됐다, 이런 글들도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냐, 유방통을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방암이랑 관련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방 진료와 유방암 치료를 오래 해온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슴 통증이 정말 뭔가 유방암과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통증은 좀 조심을 해야 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슴 통증이 생긴다 해서 무작정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고, 내가 정말 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가슴 통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면 아닙니다. 물론 정말 드물게 유방 통증을 유발하는 유방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유방암을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을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교수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셨을 거고, 돌아오는 대답은 통증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증상과 관련해서 이런 증상들이 바로 유방암과 직결될 수 있는지 연구들도 있습니다. 유방 통증 단독 증상으로 유방암이 진단될 확률을 계산한 연구들을 보면 대략적인 퍼센티지 확률이 사실 1%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0.4%, 0.7% 이렇게 보고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통증이 있다가 유방암이 진단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워낙 가슴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증상이거든요. 되게 주관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물론 없던 통증이 생겨서 내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근육통이 생겼는데 유방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실제 가슴 통증과는 무관한 그런 흉통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가슴 통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핵심은 다양한 질병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슴 통증이 우연하게 이 유방암과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방통, 가슴 통증이 유방암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대략적으로 0.5에서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0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임상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통증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이 무조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통증 증상만 생겼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슴 통증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내 가슴 유방 내에 생긴 통증인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동될 수 있는 가슴 통증들은 단순 근육통이 생겨서 그런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장과 관련해서 흉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흉통이 생길 수도 있고, 위식도 역류염이나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이 생겨서 상복부에 이제 불편감이 이제 가슴 통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흔한 가슴 통증은 아무래도 근육통 같은 증상들이 흔하게 또 겹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내 가슴이 뭔가 이제 찌릿찌릿하다, 아니면 뭔가 이제 기분 나쁘게 아프다, 아니면 묵직하다, 되게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유방에 그런 통증과 같은 증상이 생겼다, 이제 이게 확실하면 일단은 지켜보시는 걸 먼저 권해드려요. 유방이라는 조직은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수유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가슴 조직들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이제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유방 조직들이 막 증식을 일으켜서 실제 이게 증상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슴이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수반할 수 있는데, 즉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 유방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 이게 항상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증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이제 통증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과 간격을 두고 그 통증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증이 되게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생겼다 말았다 하는 통증이고, 뭐 어느 순간 되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아프고, 이런 통증이라면 대부분은 호르몬과 관련된 주기성 유방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방통이 생긴다면 한번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유방 통증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방 내부에 염증성 질환, 쉽게 말해서 유방 내에 뭐 고름, 농양이 생긴다든지, 안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통증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암과 관련된 통증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통증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든 유방 이든 다른 증상들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유방 내에 염증성 유방 질환이나 고름이 생기게 되면 일단 이제 세 가지 사인을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쪽 이제 염증이 있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제 여드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가 이렇게 붉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방 내부에 있는 염증이 이제 피부와 가까워지거나 했을 때는 피부의 발적이라고 이제 붉은 색깔로 피부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이 터져 나올 때처럼 피부가 막 얇아지기도 하고, 그런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이제 발적 이고요. 두 번째는 발열, 열감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름이 생기면 이제 그 부위에 이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위가 붉게 변하면서 손을 올렸을 때 이렇게 따끈따끈한 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들이 이제 지속되면 체온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상으로는 이제 통증입니다. 발열과 발적이 생기며 통증이 동반되면 보통은 이제 이게 유방 내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와서 검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드문데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염증성 유방암은 이제 유방암만 생기는 게 아니라 유방암이 이제 피부의 일부를 침범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암을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이 염증성 유방암이 일반적으로 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이제 예후가 치료 성적이 좀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단일 통증으로 염증성 유방암이 오는 경우 사실 거의
거의 없고요. 내 가슴에 뭔가 예전과 다르게 서서히 좀 자라는 혹이 있는데 그 혹이 내 주변의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자꾸자꾸 이제 커지고 막 고름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염증성 유방암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염증성 유방암은 바로 사기로 진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 진단되면 뭐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유방암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해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보죠. 대칭적인 통증이면 좀 더 이제 안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한쪽만 통증이 오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방암이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통증이 와도 이제 비대칭으로 오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전체적인 유방통 자체가 유방암이랑 거의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력이랑 가슴 통증은 사실 크게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제 통증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고 내게 가족 중에 유방암이 이제 있는데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더 올라가느냐? 사실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가족력이 있거나 없거나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까지 제가 일관적으로 괜찮다, 뭐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비의료인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무작정 이제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편하게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항상 증상이 수반되는 경우에 검사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검사가 유방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유방통으로 왔는데 촬영 검사를 하자 하면 선생님 가슴이 아픈데 그걸 또 찍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원칙은 유방의 증상, 만져지는 혹이나 통증이나 그런 증상,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유방 촬영 검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이제 유방 촬영을 하셔야 된다. 라는 사실은 미리 알고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